자, 얘들아, 요거 하나씩 갖고 좀 볼려. 자, 오늘 이 마지막 챕터죠. 챕터 11과 챕터 12를 같이 일단 보도록 할 거고, 챕터 11을 얘들아 펴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날 이제 문법 특강에 대한 총괄 평가를 볼 계획이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본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노트를 펴놓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 이 책이 얘들아 보면은 챕터 11에 보면은 수일치 말고 여기 보면 뭐 포인트 포엠 화법 이런 거 있어 지금 이런 것들은 아예 뺄 거야. 알겠지?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갈 거기 때문에 잘 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수일치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수일치는 여러 가지의 지금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가 단수일 때, 그지? 이 주어가 단수일 때 여기 나와 있던 동사 역시 뭐다? 단수. 주어가 복수로 주어졌을 때 이 판단 하에 동사 역시 복수. 간단한 로직이지 사실은. 그래서 일단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얘들아 이것만 정리합시다. 다른 건 됐고. 책에는 주어가 복수인 경우랑 주어가 단수인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부 이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 없지.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 두면은 그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단수든 복수든 어느 경우의 수 한 가지만 외워두면은 그 반대였다 하시면 되겠지. 일단 주어가 단수인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
주어가 단수인 거는 첫 번째, 일단 문장의 주어 자리에 고유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치? 고유명사는 유일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아니면 전 세계에 이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 단수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추상명사.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물, 소금, 모래, 머리카락. 일단 요런 녀석들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딱 나오게 되면은 여기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는 뭐다? 얘는 단수로 정리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설명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책 볼 거 없어. 정리해 주는 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 그럼 돼. 그지?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애들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은 무조건 단수 취급해. 투부정사와 동명사 뒤에 어떤 명사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투부정사와 동명사 뒤에 복수의 명사가 나와도 맨 앞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 알겠지? 그 다음에 명사절.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도 볼 거 없이 예외 없이 단수 취급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더넘버로 시작하는 표현이지. 요거는 내가 한번 일전에 얘기했었는데 더넘버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숫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의 숫자란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이 동사 역시 단수로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 됐지? 그 다음에 요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얘들아 쉽게 말해서 A와 B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사. 그지? 그래서 이 A와 B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얘네들은 어떻게 수일치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지. 자,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면 되겠지. 첫 번째. 봐봐. 근데 이런 게 나왔어. both A and B가 나왔어. 요게 문장의 주어래. 근데 보나마나 동사를 물어볼 거 아니니?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기본으로. 복수 취급하는 거지. 두 번째. either A or B. 그지? either A or B는 뭐다? A나 B 둘 중에 이거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either A or B 뒤에는 무슨 동사가 온다? 기본적으로 단수의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것들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문장에 주어가 있다고 쳐. A뿐만 아니라 B도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면
이 A와 B, 지금 내가 지금 3번에서는 이 두 가지에는 A와 B 둘 중에 어떤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야? A야 B야? A야 B야? A뿐만 아니라 B도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니까 둘 다 딱 봐도 B지, 그지? 그래서 누가 주어가 되는 거야? 요게 실제적으로 주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에 A를 따라가지 않고 이 B에 제시가 되어진 주어의 수를 보고 누구를 결정한다? 동사의 수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부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 A of B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 B가 전체, A가 부분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죠. Sum of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요 녀석이 문장에 주어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학생들 중에 몇몇이란 뜻이니까 딱 봐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전체가 되는 거고 이 전체 가운데 일부를 지금 표현해주는 요런 걸 가리켜서 전체 가운데 부분을 표시했다 해가지고 부분 표시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딱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지 얘들아. 근데 의외야. 누가 주어가 될 것 같아? B 중에 A라는 뜻이니까 마치 얘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 수일치할 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얘가 기준이 되어지는 주어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복수면은 이 동사 역시 보다 얘는 이 전체 명사의 수일치를 맞춰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이게 내가 왜 이걸 1번 썼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기억해 두고 똑같이 써볼게요. 똑같이 부분 표시 명사의 어순을 띄는데 지금 2번은 좀 다른 케이스야. 2번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 특히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어색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들 가운데 하나란 뜻이지. 이건 똑같이 A of B고 얘가 부분이고 얘가 전체가 되잖아. 원래는 뭐가 맞아? 1번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 B에 들어가는 명사의 수를 가지고서 이 동사의 수를 결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태산급의 복수명사면 여기가 지금 전체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 뭐가 돼야 되는 거? 복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근데 얘만 예외야. 여기 앞에 원이 붙었을 때 있지. 그지? 여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수량 형용사 표현이 아니라 원이 붙게 되면 뭐뭐 중에서 하나가 되면은 실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수일치의 기준이 되는 주어가 되고 얘가 얘를 뭐 한다? 결정을 하게 되고 반드시 무슨 수 취급한다? 얘는 단수로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부분 표시 명사 공부할 때 무조건 얘로만 기억하면 안 되고 얘가 하나가 있고 이 기준이 하나가 있고 이 기준을 벗어나는 예외 원칙이 하나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해두면 될 것 같다는 거지. 알겠죠? 책에는 없는 거 하나만 더 할게. 자,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 다음과 같은 조건. 예를 들어서 전치사, 그 다음에 주정. 요런 아이들이 문장의 맨 앞에 오거나
그 다음에 their here로 시작하는 동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얘도 동사 플러스 주어. 자, 이럴 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뭐다? 이거는 봐도 앞에 전치사구,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under the 빌딩, 그 건물 밑에 여하튼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로 되어 있는 전치사구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이건 전치사가 맨 앞에 오게 되면은 주어가 동사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뭐다? 동사와 주어가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복수의 명사, 이 목적어를 가지고서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를 틀게 되어 있지. 그래서 얘와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뭘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 뒤에 따라 나와 있는 요 주어를 보고 앞에 동사를 결정. 그 다음에 there is냐 there are, 여기에 보통 보면 우리가 is 쓸래 or 쓸래 물어보는데 여기에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는 이 there과 here는 기본적으로 도치 부문이기 때문에 뭐다? 동사 뒤에, 그러니까 앞에를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뒤에 어떤 수의 명사가 있는지를 보고 동사의 수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은 우리가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의 예상 시나리오는 카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그지? 시제일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일치가 있고. 시제일치. 자, 이건 그래서 요게 주절, 여기가 접속사 뒤에 붙는 종속절, 그지? 이건 중요하지. 따라서 여기가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었지. 이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그지? 이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경우는, 그지? 종속절의 동사는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 여기가 현재형이면 여기에 현재가 와도 되고 과거가 와도 되고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시제일치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자, 이번엔 달라졌어. 과거 시제야. 이게 과거 시제가 되면은 여기 종속절의 동사는 1번 과거 시제, 2번 과거 완료. 요 둘만 올 수 있는 거지. 다른 시제가 오면 틀리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뭐다? 우리가 시제편에서 규정하는 시제일치의 대원칙인 것이지. 일단은 시제일치를 공부할 때에는 이 두 가지 것들을 머릿속에 기준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예외의 원칙들이 있는 거지.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이거 무조건 현재 시제로만 써야 돼요. 무조건 과거 시제로만 써야 돼. 이런 내용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과정까지만 배웠으면 끝이야. 이걸 다시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없어.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이 예외 원칙은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뤄서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죠.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주절의 동사 자리에 네 가지
카테고리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다? 여기 동사 자리는 자, 일단 접속사 대 뒤에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 should가 나와서 반드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만 올 수 있다? 동사의 원형만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요구, 주장, 제안, 명령에 속하는 동사들은 얘네가 알 필요가 있겠지, 그지? 석준아, 네가 알고 있는 요구 하나 얘기해봐. 뭐 있어? require, 그렇지?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나와야 돼. 주장하다는 주로 뭐 가지고 쓰지? 소윤아. 그건 요거 먼저 얘기한 거야? 네, 서제스트 얘기했으니까. 자, 제안은 서제스트를 가장 많이 쓰지. 거의 단골 손님. 주장하다는 maintain과 insist가 거의 99.9%예요. 자, maintain, insist, 명령, 모두. 자, 끽해봐야 5개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둬야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어법 과정에서 나오는 시제일치의 예외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원리 개념인 것이지. 불변의 진리여, 무조건 현재 시제, 시제일치의 예외 그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런 거는 그냥 그랬었구나라고 해서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치? 얘와 얘는 원칙과 이 원칙의 예외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길 바래.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수일치에 대한 부분, 일치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수일치와 시제일치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내용 정리를 해봤고, 자, 포인트 4의 화법은 그냥 건너뜁니다. 우리가 이 화법은 얘들아 미안하지만 앞으로 만날 일이 없어. 그냥 중학교 때 잠깐 깔짝거렸다가 난 여기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얘가 눈치 없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병렬로 가봐. 134쪽. 자, 책은 그냥 참고만 하고. 병렬. 대등이라고. 영어로 parallel이라고 얘기하거든. 같다라는 거지. 병렬. 일단 병렬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품사가 병렬. 요거는 앞에가 명사면, 그지? and, or.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병렬관계 문제를 풀 때 and와 or과 but은 각각의 의미로 구별하지 말고 요 셋 다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앞에가 A면 여기 뒤에가 B. 요 A와 B의 관계를 대등과 병렬의 관계로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접속사 3개야. 알겠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반드시 A와 B가 서로보다 앞뒤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and와 or과 but 뒤에 이렇게 밑줄을 쳐놨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너무 식상한 문제예요. and, or, but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뒤에다가 밑줄을 쳐놨으면은 빨리 얘와 같은 형태가 앞에서 누가 지금 병렬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는지를 찾으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가 명사면 당연히 여기 뒤에도 뭐가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품사가 얘들아 형용사가 있었으면 당연히 병렬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 뒤에도 뭐가 와야 되는 거야? 형용사가 와야 한다는 거지. 지극히 당연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다? 품사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 가지고 품사 병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의미의 병렬은 뭐냐면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and와 그 다음에 or과
벗이 있거든. 여기가 의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왔지. 여기다가 지금 사람과 동물 두 개를 딱 제시해놓고 둘 중에 맞는 걸 골라봐라 하면은 앞에가 의미가 사람이 나왔으면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대등 관계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써놓고 뒤에다가 뭐야? 악어나 개를 써놓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건 무슨 의미를 표현하는 거야? 이 사람과 이 뒤에 개랑 동급 취급하는 거지. 안 된다라는 거야. 대등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병렬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원래 지금도 니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병렬. 앞에가 투부정사면 뒤에 투부정사. 항상 우리 병렬하면 뭘로 생각했어? 니네 그동안 주로 이걸 가지고 생각했었지. 아, 똑같은 형태를 찾아야 돼 라고 항상 문제를 풀었잖아. 그치? 근데 얘도 기본이고 이 품사와 의미까지 같이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병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형태상 봤을 때 앞에가 투부정사가 있는 상태에서 등위 접속사인 and나 or이나 but 나오게 되면은 뒤에 역시 뭐다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그지?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형태 병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니까 가, 나, 다 요런 게 출제가 되는데 가장 베이직한 형태가 이거야. 출발이 이거지, 병렬.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오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뭐냐? 상반 접속사의 병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은 다 and, or, but을 사이에 두고 앞뒤의 형태와 의미와 품사를 병렬시키는 문제가 줄을 이뤘는데 이 상관 접속사는 뭐가 나오냐?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요렇게 지금 나와 있지. 얘와 여기 등장하는 B가 무조건 and, or, but이 중간에 껴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A와 B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상관 접속사가 나와도 반드시 A와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병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얘들아, 특히 뭐 A as well as B처럼 이게 길게 긴 문장, 최소한 2줄 이상의 긴 문장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잖아. 그럼 애들이 인식을 못해요. 아, 이게 병렬 문제였는지를 인식을 못해. 이게 병렬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이 B가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병렬하면 맨날 이거 A and B의 구조만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생각을 발전시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못 푼다고. 근데 실제로 비중이 얘들아 1학년이 딱 끝나고 나잖아. 그러면은 이게 거의 병렬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2학년, 3학년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A and B는 너무나 금방 눈에 띄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사실은. 시험을 내는 사람은 니네들이 맞추길 원하는 게 아니라 틀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상관 접속사 역시 뭐다? 반드시 병렬 관계. 여기가 쉽게 말해서 뭔가 동명사가 나왔지? 그럼 여기도 반드시 동명사가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 이게 다 모든 상관 접속사에 통용되는 거야. 여기에 이런 것도 있잖아. 잘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 A rather than B라고 하면 B라기보다는 A였지. 이것도 얘들아 앞으로 독해할 때 지문에 등장을 잘 봐봐. A rather than B가 이 앞과 뒤가 교묘하게 정확하게 병렬 관계를 맞추면서 형태가 똑같이 닮아 있을 거야. 나중에 한번 독해지면 나오게 되면 한번 봐봐.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 됐죠?
그다음에 생략과 삽입은 이슈가 없고 이거는 동격. 서연아, 동격이 뭐지? 간단한 얘기죠. 예를 들어 BTS라고 써놓고 BTS라고 써놓고 BTS라고 써놓고 컴마를 떼서 여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 또 사실은 뭐야? BTS를 설명해주는 같은 표현일 수 있지, 그렇지? 자, 근데 그래서 뭐요?라고 할 수 있잖아. 독해할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주어를 내기해 놓고 컴마가 나와 있고 보통 이게 동사가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독해할 때는 그냥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시간 없으면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동격은 그런 동격이 아니라 문법에 있어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동격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동격에